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자 방정식과 속성 기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칠판에 다 써 놓았는데요. 우선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를 가진 어떤 등식이 미지수에다가 특정한 이 수치를 주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 등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등식을 표시를 하면은 어떤 수에다가 미지수 x를 더해서 이 c라고 하는 어떤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 수 x, 어떤 수 x라고 하는 이 수를 더해줘서 등식이 성립되게 한다. 이러한 형태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한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칠판에 써놓은 이 한자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 중에서 이 방정식 한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교적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는 거의 다 칠판에 써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정자는 한도 정자인데 어떤 한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한도 정자지만, 여기서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떠한 분량, 어떠한 수에다가 어떠한 분량을 더해서, 모르는 그 분량을 더해서 등식이 성립되게 해준다. 이런 이제 한자로 풀이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자들이 비교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반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의 이 반대는 항등식이다. 항상 등식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대는 항등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 적어 놓은 이 한자들을 토대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나무목자에 나무목을 더하면 수풀림이 된다. 그 나무목자에 다른 어떤 이 분량의 수를 갖다 더하기를 하면 수풀림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물론 나무 목자가 하나 더 있으면은 수풀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여 계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더하게 되면은 조울 호자가 된다. 그 다음에 쌀 밑자에 나눌 분자가 들어가면 쌀을 나누면은 가루 분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빛광자에다가 군사군, 빛난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합치면은 빛날 휘. 이 군사군자는 그 휘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죠. 휘두른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날 휘. 그 다음에 날일자하고 소리음자가 합치면은 어두울 암. 설립자에 마을리자가 더해지면 아이 동자가 된다. 마을에 이 마을이 되려면은 아이가 있어야 된다. 마을을 세우는 데는 아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로상자에다가 마음심이 더해지면 생각상이 된다. 생각상.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방정식에 이쪽에 이 수를 어떠한 수를 더해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지는 형태.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중에서 이와 같은 방정식 한자라고 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정리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장자에다가 장중할 장자인데 오디자가 들어가면은 꾸밀장이 된다. 꾸밀장. 그 다음에 나무 목자에 고들 직자가 들어가면
나무는 곧게 심어야 되니까 심을 십자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 자자에 아이 자자가 더해지면 아이가 둘이니까 쌍둥이 자자가 된다. 말씀 언자에 잠깐 사자가 들어가니까 속일 사자가 된다. 우리가 남을 속이고 이럴 때 뭐 지루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잠깐 얘기한다 이런 거죠. 속일 사. 그 다음에 말씀 언자하고 말씀은 말과 말을 이렇게 대립을 하다 보면은 다투게 되는 거죠. 이 말 다툴 겸. 그 다음에 물 숫자에다가 밭전자를 더하면은 밭에 물이 있으니까 이것은 논답자가 된다. 물론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자전에 들어가면 여기 나라국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는 나라국자가 이렇게 쓰여 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내천자하고 이 불하자는 이 재앙제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과 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재앙이 된다.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방정식 한자를 우리가 골라서 물론 방정식 한자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쉽고 이렇게 기억을 좀 이렇게 속성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본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날일자에다가 달월자가 더해지면 알글 명자가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적을 소자에다가 눈목자가 들어가면 살필성이 된다. 젊은이의 눈이 잘 살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밥식, 밥사, 먹을 식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포자가 쌀포자가 들어가면 배가 부를 포, 배부를 포자가 된다.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배부를 포. 우리가 이제 포식이라고 할 때 또 이렇게 쓰지요. 포식. 그 다음에 이게 흑토자에다가 밭전자가 들어가면 마을리자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을이 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짓는 밭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쇠금자에다가 이름명, 쇠에다가 이제 과거에 이름을 이렇게 새기고 했으니까 새길명 이렇게 머릿속에 금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들 자자에 이어멜 개자가 들어가면 아이를 쭉 계속 이어 내려간다. 밑으로 이어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게 손자가 된다. 물론 요 부분은 이 간언실 명자를 요걸 줄여서 요 위에 부분만 이렇게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과 불이 합치면 불꽃염이 된다. 불 위에 불이 올라가니까 불꽃염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그게 중심이죠, 사실은. 그래서 충성충자가 된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마음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충성충자가. 충성이라고 하는 게 꼭 누가 보든 안 보든 마음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생활하면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그게 충성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견,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세자식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방정식 한자를 한번 골라봤는데, 계견자가 세자가 있으면은 개 달아날 표자가 된다. 개들이 모이면은 같이 모여서 막 도망을 가요. 특히 개가 다른 동물보다가 잘 모여서 뛰어다니고, 개만 보면 이렇게 사냥개든 무슨 집에서 애완견이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르는 개든 간에 개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모이면은 같이 잘 놀기도 하고 싸우고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죠.
괴가 특유하게 더 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자가 모인 거예요. 흑토자에다가 이룰성. 흑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이란 말이에요. 쌓을성, 재성. 흑을 자꾸 쌓으면 높아지니까 재가 될 수 있고 또 쌓을성, 재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신여자가 세 자가 있으면 여자가 이제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많은 것을 뜻해요. 한자에서 같은 글자를 세 자를 이렇게 모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이 모이면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간사할 간 이런 것이고 딱 세 명 모이면 간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자가 이렇게 그 세자가 모이면은 소들이 또 도망가요. 그 다음에 흰백자가 요 세자가 모이면은 밝을 혀자가 되는데 밝을요. 물론 뭐 밝겠죠. 흰백자 이 자체도 원래 이게 이제 햇빛이 비친 별자니까 햇빛이 이거는 낮일자고 햇빛이 비치는 모양이니까 밝을 수밖에 없지. 세자나 모였으니까 돌 세 개, 돌석자가 세 개 있으면은 돌무더기 뢰, 돌무더기 뢰. 돌이 무너질 때 우르르 이렇게 무너지니까 돌무더기 뢰. 그 다음에 털 모자가 세자가 있으면은 털 표자가 된다. 그 다음에 날일자가 세자 있으면은 이거는 맑을 정자가 된다. 뭐 수정정이라고 하는데 맑을 정. 그 다음에 요 마음 심자가 세자가 있으면은 그 마음이 아주 이렇게 깨끗해진다. 지자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세자가 있으면은 물건이 많다 해가지고 물건품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 잡자가 또 세자가 있으면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삼가할 전자인데 위에 있는 아이 잡자는 본체에서 난 자식이고 밑에 있는 아이는 후체에서 난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행위는 삼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삼가할 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자는 이 강정식 한자는 아니고 우리가 속성 기억을 어떻게 하려면 한자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많은 한자를 익히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속성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자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먼 데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천문, 하늘에 있는 무늬부터 공부하자. 하늘, 저 멀리. 그러면 하늘에는 해, 달, 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기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름, 뭐 바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바람풍자라든지 구름문자라든지 날일, 달을, 그 다음에 별성 이런 글자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리, 땅에 이 자연의 이 이치를 포함한 이 땅에서 뭐 있는 것들 또는 일어나는 것들, 거기에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고, 그러면 천지,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움직이는 모든 이 사물 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질서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그 중에 움직이는 동물, 그 다음에 식물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우리 몸에 대한 인체에 관련된 한자도 많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분야의 그 한자, 그 다음에 주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방위, 그 다음에 기물, 그 다음에 그 수량, 우리가 어떤 그 수나 양에 대해서 뭐 도량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자 공부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문제, 시간. 우리가 시간이 그냥 뭐 12시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그 다음에 이 시간에 관련된 것도 공부할 게 많고, 그 다음에 동태, 어떤 움직이는 것이나 또 그 태도, 이런 동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지, 10간 12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공부죠. 갑을 병적 무기 경신 임계 하면은 10간이고, 또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이것이 12지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결합하면 60 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고 많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절, 예에 관련된 한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 언어에 대해서, 언어. 이 말씀 한자는 뭐 혼자 하는 말이니까 그 자언왈언이라고 하고, 하게 되면은 답수랄 어다, 이런 거죠. 언어 하게 되면은 혼자 하는 말과 둘이 주고받는 말, 당장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언어에 대한 한자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색깔, 빛색자니까 색깔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면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자들이 방정식 한자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결합을 좀 시켜 보니까 비교적 여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중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 이상 벗어나는 한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자를 좀 쉽게 익힐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것을 한자를 익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하게 한자를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한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방법도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더라도 이 글자 수가 많잖아요. 이것을 짧은 시간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익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방정식 한자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에 천문지리, 이것은 우리가 한자를 좀 익히는데 이렇게 질서 있게 공부를 해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전문지리,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인체, 뭐 우리 의식, 그 다음에 주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뭐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공부는 뭐 모든 한자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방정식으로만 되어 있다면 공부하기가 더욱더 쉽겠지만, 지금 칠판에 이 써놓은 한자 외에는 방정식 한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한자가 비교적 거의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글자를 이번 한 주간 공부를 하면서 익혀보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자 방정식과 속성 기억이다. 한자를 좀 더 빨리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식을 만드는데 미지의 수를 우리가 보강해줘서 등식이 성립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수학 시간에는 A 플러스 B는 C다,
이 B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X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줘서 등식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 이런 형태로 해서 한자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 한자라고 하는 것이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반대, 방정식의 반대는 항등식이다. 항상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항자는 항상 항자인데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더라도 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이. 이게 이제 항상 항이고, 우리가 이제 항상이라고 하면 항상 상자 있죠. 이거는 이제 항상 상자인데, 요거는 항상 항자고, 항상 했을 때 이 상자는 그 세월이 지나가면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시대에 맞는 상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상도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그 시대에 맞는 도리, 그게 이제 상도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항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항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도라고 하는 그 정신은 변함이 없는 건데, 시대에 따라서 이 효행을 하는 그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에 맞도록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상도이다, 이런 것이 한자라고 하는 게. 아무튼 오늘 요 칠판에 써놓은 이 방정식 한자만이라도 이번 주간에 기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는 방식은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자의 그 이 기초 이론 파트를 이제 오늘 강의로서 마치고,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다음 강의부터는 부수 214자, 즉 우리가 한자를 만드는 그 재료 214자가 과연 어떻게 해서 214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부수를 집중적으로 해설을 해 가면서 이제 거기 관련된 한자라든지 성어,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